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고수를 형성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접두구역을 얘기했는데 조금 더 다뤄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볼까 합니다. 바로 보상이라든지 매수 청구가 되냐. 접두구역 지정되면 내 재산에 있다가 갑자기 접두구를 지정됐어요. 그 접두구를 이제 되어 있다면 그러면 보상이라든지 매수 청구가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는 안 된다고 해서 손해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까지 나왔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진짜 진짜 안 되는 건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투자 연구와 정규과정 시기에는 아주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접두구역입니다. 투자 개념을 다룹니다. 법적 내용은 여기서 다 다뤄도 돼요. 우리는 정규 과정에서는 뭐 접두구역 투자가 연결시키는 거, 완충목적 이런 관계를 공부하기에도 연구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접두구역은 여기서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세이브되고 이해도 더 빠르고 실전 투자하고도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있겠습니다. 접두구역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규정 포스팅, 접두구역 건축해야 하잖아요. 요게 지난 시간에 했던 요거죠. 그거 안 보신 분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법률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무엇인지, 투자 대상은 어떤지 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거 받고 이해되는지는 돼야죠. 이해되셨는지 과부하 걸린다고요. 콜트 내용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정리하면 평생 이제 잊지 않을 거예요. 정리 잘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접촉구역의 현실 요겁니다. 요게 이 보상 없는 규제는 위헌이다. 아니 국가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위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보상 없는 규제는 위헌 맞다. 접두구역도 그 국가 차원에서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말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또 신문 내용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 광고가 많이 떠서 그래서 아예 전문을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오모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땅의 일부가 고속도로 부지, 고속도로 10m가 넘습니다.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고 남은 땅이 접두구역으로 지정돼서 땅값이 떨어져서 법에 규정된 손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소송도 했으나 패소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 수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서 잔여지가 뭐예요? 수용되고 남은 거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손실 보상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한참 모르겠죠. 전체를 제가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지 않았지만 제가 손실 보상 받았던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도로공사 아닌 국토부에 청구해라. 도로공사는 도로를 위한 건 같이 누구나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접두구역으로 지정되면 성질 변경이나 건축 행위 금지 등 엄격한 규제가 가해져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 된다. 우스와 함께 접두구역으로 지정된 땅값이 떨어진 14명은 사업 수행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래서 보상하라는 손실보상 청구 제기했다. 하지만 3년 4개월 오래 했죠. 소송을 졌다. 소송 참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3년 4개월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1심은 도로공사는 손실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했는데 하지만 2심은 잔여지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잔여지가 접덕으로 지정돼 발생한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접덕으로 지정을 하는 공익사업 이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국토는 국토부 장관이 접두구역 지정을 하는 별도의 행정행위에 따라서 발생한 손실물로서 도로공사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국토부에서 청구해라. 그 얘기죠. 말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보상법,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하거나 취득되거나 사용함으로 인해 자녀재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손실을 실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문구입니다. 이 보상 관련 이거 투자를 하신 분은 이 내용은 아주 금과옥조예요. 절대 팁이죠. 근데 접도구역은 어떤가? 나왔습니다. 접도구역 지정되면 쓸모없는 땅에 대해 손실 보상합니다. 근데 폐쇄했어요. 현수에서는 없다고 하는 내가 얘기한 거죠. 현행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도구 도로구역, 그래서 이거 현행 도로 경계선이죠. 접도구역 이제 변경, 상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절대 요거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요거 현행의 건데 이거 바꾸자. 요게 언제 기사입니까? 2019년에 나왔어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도로 절대 도로구역, 상대 도로구역, 접도구 폐지하고 요 개념을 도입하자. 근데 그 이후로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아무런 뭐 정보가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짝으로 한번 의견 낼 수는 있었지만 대안으로 하지만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절대 구역은 이렇게 상대도 이렇죠.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뒤에 이제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대법원도 뭐라고 나왔냐면 판결했다. 이 법 처분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에 행정청에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행정청에 속한 지자체에서 보상해야 된다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부지를 고속도로 접덕으로 지정한 국토부 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해야지 도로공사한테 청구한 것은 잘못이다. 그럼 도로공사 청구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실보상에도 손실보상받지 못한 우모씨, 그것은 접덕구라는 재단으로 인해 땅값 하락이라는 손실을 입었지만 어디에도 보상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우씨 등은 접덕구의 구조로 인한 자녀의 땅값 하락으로 인한 손실 외에 이거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게 된 거죠. 폐쇄했으니까. 사업수행자, 정부, 사법부,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키지 않은 거죠. 왜 손실을 안 했을까? 했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역시 그랬습니다. 왜 안 했을까?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접도구역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얀 판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긴 접도구역이라고 써 있죠. 못한다. 안내를 합니다. 이거는 뚝 농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바퀴가 기반이 약한 데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왜 안 했을까? 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증해야 되고 손실을 봤다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소송을 해도 지면 또다시 변호사 비용을 내고 설령을 소송을 통해 이기더라도 소송 비용을 나면 실익이 있냐. 그래서 행정청에도 하나 안 했다는 얘기, 국토교통부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 4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국토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상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딱 얘기했네요. 너무하죠?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여의도 면적 32배에 달하는 접도구역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20m,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죠. 접도구역에서는 토지 현실 변경이나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신축, 개축, 증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과 같이 엄격한 행위지야. 사실상 쓸모없는 땅인데 이게 좀 오버한 것 같은데요. 완전 쓸모없진 않습니다. 쓸모없는 땅에 땅값 떨어진 손실을 입겠다. 땅값 써둔 건 있어요. 근데 그쪽은 개발 못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입증해야 되고 수용위원회 보상 신청해야 해도 폐쇄하거나 이기더라도 이기는 게 이긴 것이 아닌 사례가 된다고 하네요. 도로법에 따른 손실 보상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해제는 과연 지정의 근거, 접대구역으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2016년 경기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도내 접대구역이 285.31km. 와, 어마어마한데요. 해제가 되면 이 규모의 개발가치가 유발된다. 도내 부담량 접두구 지정 해제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도민에게 원활하게 될 전망이다. 그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다시 개발하셨다는 거죠. 정부나 경기도가 대규모 접대구역 해제한 것은 그동안 접대구 과잉 지정된 것을 해준 거죠. 과잉 지정한 것인지 인정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단 개발하고 보자니까
땅이든 뭐든 어떤 법률을 미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개발할 때도 미리미리 도로 다 확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잉 지정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는 그러면 해제도 했었네요. 해제되는 거죠. 해제가 되니까 더더욱 뭐가 돼요? 보상이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해제가 돼. 아예 해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속도로 연료는 양쪽 20m에서 10m 또 줄였습니다. 지금은 10m, 5m지 않습니까? 이제 군도는 아예 또 폐지했고, 시군구도는. 그러니까 점점, 뭐라 했습니까? 접도구역이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죠. 그죠? 접도구역 폐지에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라고 됐냐면, 이거 보면 경기도도 앞에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접도구역 관리 침해에 의해서 285.31km의 접도 해제를 추진했다. 이렇게 했고요. 대신 뭐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대신에 상대 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 도로구역 안에 접도구역 기능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도로구역만으로도 접도구역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될 수도 있는 내용됐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언젠가고 우리는 접도구역을 정확히 알고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매수는 없다. 6분밖에 없다고 하네요. 2004년 20년간 지금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접도구역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팩트가 중요한데 팩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말이냐면 접도구역 지정되면 엄격한 행위 제한으로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완전 쓸모없진 않습니다. 표지판이 쓸도 있죠. 때문에 경기도는 접도구역 폐지를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아무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6건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설명합니다. 이렇게 실전 강의식은 거의 대부분 설명합니다. 리얼 비하인드가 또 중요하죠. 어떻게 접근하고 뭘 할지 방법론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의식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접촉력을 강하게 설명하는지 말입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접도구역이 있는 땅을 매입하고 도로를 활용해서 나머지 대지 부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100평이에요. 이거 80평이죠? 20평.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접도구역 땅이 있는 매입하여 도로를 활용하고 나머지 대지 부분을 개발하고 요걸 개발하는 거죠. 이건 그대로 이제 거액관리지금은 개발할 수 있죠. 자연녹지도 뭐든. 이건 이제 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명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지 아니죠. 명지 아니에요. 도로 붙어 있잖아요. 도로 바로 붙어 있죠. 명지 아닙니다. 개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으로는 뭐해서 오페에서 정화를 처리할 수 있고 밑으로 정화를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100평인데 뭐라고 해요? 100평은 그대로 쉽다. 요거는 개발하고 요걸 나중에 보상받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 투자 대상이다. 맞는 얘기인가요? 이건 투자 대상이다. 그러니까 빨리 투자해라. 명지도 아니고 나중에 이걸 개발하고 전체 건폐 용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이거 나중에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자처다. 말 되나요? 그렇죠? 좋은 투자처다. 말 될 수도 있죠. 입지가 좋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보상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보상은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저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결론은 5분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까지 설명하기 꽤 오랜 시간 걸리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의미를.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전 누군가의 말 듣고 10년도 넘었습니다. 왜냐면 딱 붙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샀을 때는 명지도 보상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상받거나 매수청 대상인 것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냥 그렇게 얘기해줘서 10몇 년 전에 저 투자 10년 넘었네요. 이렇게 2000년대니까
법률조항도 있더라고요. 벌시조항 그 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법률도 있어요. 그래서 있길래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죠. 무슨 시도했어요. 보상되는지. 근데 1년 6개월 걸리더냐. 결국은 결과로는데 안 된다는 결과인데 1년 걸렸어요. 시간 낭비가 꽤 됐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접촉구역은 이제 보상 안 된다는 걸로 알고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상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제가 받고 사례를 봤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촉구역은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해서. 좋고 나쁨은 입지를 보고서 판단해야지 접촉구역 자체가 돈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구역이 손실보상 대상이냐 아니다 정확히 알고서 접근하면 오히려 실전 투자에서 좀 어려움 겪지 어려움 겪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겪지 않은 것이 정상이죠. 우리 실전 투자는 즐겁게 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많은 고민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내 땅이 접촉구역으로 되었다면 보상이나 매수 청구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아니다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